네, 안녕하세요. 수질 달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오행에 대해서 이제 배웠었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어, 근데 오행은 기초이고 오운을 알기 위한 어떤 시작 단계였거든요. 결국은 어, 하늘의 운동, 하늘의 운동인 오운을 배우기 위해서 오행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했던 거고요. 결국은 또 오운이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기 위한 어, 상수 그런 어떤 매개체가 식간이거든요. 그래서 식간도 같이 한번 알아보고 오운과 오행과 오운의 식간이 어떻게 다른지 그까지 한번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행의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다 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수로 뒷받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을 수로 나타내는 게 상수거든요. 그래서 오행 또한 상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오행인데요. 한번 어떻게 오행에서 십천간, 십간으로 상수가 배치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각 목화토금수에서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양목과 음목 그리고 양화와 음화 각각의 음양의 그런 어떤 기운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런 것들이 각각 수로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예, 이렇게요. 네, 이게 바로 십천간입니다. 10조. 오행에서 음양씩, 음양으로 하나씩 붙으면 십천간이 되는데, 예, 됩니다. 그리고, 기운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알아봤었는데, 이걸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에 해당하는 것은 중앙에 있고, 안쪽에 있고, 형체가 그것을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뭐, 인간이 됐든, 뭐, 개가 됐든, 어떤 형태로의 생명을 가진 생명체는 다 이런 형식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정신에 해당하는 것은 목화토금수 중에서 토고, 나머지 형체에 해당하는 것은 목화금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가 잡아 돌리는 겁니다.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올바르면 육체도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토의 기운이, 토운이 강한 사람일수록 형체를 이겨나가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수련을 하는 거죠. 사실은 수련이라는 것 자체가 토화 과정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상생방송 이사장님이신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도 누누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양 속에도 음양이 있고 음 속에도 음양이 있어서 모든 만물은 음양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안가박은 음양으로 표리부동에 있다. 그래서 뭐 여름에는 땅이 시원하고 겨울에는 땅이 따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물에서 최초의 생명 기운을 발하는 목으로 가게 해주는 주체는 반대편에는 토밖에 없다. 요거는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방위 중심으로 보면 오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운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행을 잠시 알아본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행은 그냥 기본 개념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하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알려면은 오행의 시간 개념을 어, 넣으면 비로소 이제 하늘의 생성 변화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만물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하늘의 생성 변화 흐름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하늘은 오운이고 땅은 육기거든요. 예, 그걸 합쳐서 만물의 생성 변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 토, 어, 예, 물에서 최초의 생명이 어떻게 목으로 가게 되는데 분명히 반드시 이제 토의 기운을 받아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화금수는 단순히 기운이지만 토는 기가 아니라 운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또 이 토는 스스로도 움직이지만
또 목화금수를 움직일 수 있는 자율성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한번 오온의 상수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행의 기본 개념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게 지금 가불이 목인데요. 목에도 삼목과 팔목, 양목과 음목이 있고 화에도 음양이 있고 토에도 음양이 있고 금에도 그렇고 수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불병정은 봄, 여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래서 양 속에 음양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 경신임계는 음이에요. 근데 음 중에도 음양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배속이 돼 있고. 근데 문제는 요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무기토잖아요. 무기 15토인데 이 토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분산을 통일로 가게 해주는 수렴으로 가게 해주는 통일의 주체고 또 이합의 주체고 정신 제조의 중매자고 스스로 변화 가능하다는 겁니다. 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 기토가 목갑을 토갑으로 변화시켜서 움직이게 한다. 다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토가 이 토지 않습니까? 토인데도 10토입니다. 굉장히 센 토라 가지고 갑에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삼목을 5토로 변화시켜요. 네,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5토로 변했죠. 그래서, 이 토가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군 심기할 때 왜 갑에서 시작하잖아요. 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토의 영향을 받아서 토가 스스로 토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토는 자율성, 스스로 움직이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주가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토의 목적은 갑목 형상을 창조하는 거고요. 반대로 갑목 형상의 목적은 갑토의 정신을 창조하는 겁니다. 이게 표리부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운의 상수를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내부에서 대화작용이 일어나서 이렇게 밖과 안의 그런 작용이 생겨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걸 다 지우고요. 포인트를 써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홀스카니는 홀수가 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하늘의 오운 운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정교하죠. 정확한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만 취합니다. 그래서 십청간이라고 하는 거군요. 간이 줄거리 간자예요. 구체적인 변화 운동은 땅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는 대략적인 어떤 설계도 그 정도의 어떤 기운만을 취하고 변화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상수철학으로는 홀수에는 홀수만 옵니다. 그리고 짝수에는 짝수만 옵니다. 예, 3에는 5가 취하죠. 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짝수에는 짝수칸인 짝수만 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 오토가 이 선천, 봄, 여름을 다 주제를 합니다. 그래서 오토는 분열을 중지하고 10토는 수렴을 중지하거든요. 근데 갑 오토는 기토 아래에서 갑목을 상승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양이 태동을 해서 쭉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턴을 터치를 받습니다. 갑목이 형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이 필요하거든요. 금 기운을 뒤집어 시움을 당해가지고 점차 형과 그 음형과 양신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도 면밀하죠. 그래서 경금 대화작용으로서 반면 목이고 일면 금인 목의 형을 창조를 한다는 그것이 이제 그 경구사금의 어떤 대화작용을 받아가지고 을목이 을금 내부에는 을금으로 바뀌는
어떤 상수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병수, 병일수로 이렇게 좀 더 커 나가죠. 이때는 병화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병화의 삼포성과 을목의 직향성을 제어를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사금이 와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대화작용을 서로 맞대어서 기운을 주고받으면서 안에 내부의 그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결국 이 목적은 뭐냐면 불의 승명작용을 도와주기 위한 내면의 작용이거든요. 이 일양이 끝까지 분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화되는 이유는 그 외적인 형상을 제조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내적인 그 양신을 보호를 하고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형체만을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을 해야지 거기서 성숙이 이루어지거든요. 바로 성숙으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체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계속해서 불이라는 것은 자꾸 이제 성장하는 거니까요. 분열해가지고 자기의 그 모습을 그 내면에 아니 외면의 그 형체를 완성시키는 그런 어떤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수의 기운이 목화의 기운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일수가 또 정이화에 영향을 줘서 내면으로는 팔목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정화를 정목으로 후퇴시키는 거예요. 너무 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병화와 무화에 이르러 양을 제압하는 힘이 약화가 돼요. 그래서 무토로 변하는 겁니다. 양을 보존하면서 최대한 발전시킨다는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 과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양의 양방인데요. 안에서는 또 음이 또 있죠. 예, 그 양중직 음이고 이것은 감수에 있는 일양이 세분 발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변화 원리 그 책에서는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예,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간에 여기 10토는 밖에도 10토고 안에도 10토예요. 이걸 합치면 20인데 허수입니다. 19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20이라는 수는 완전한 중이면서 무국입니다. 신명을 창조하는 자리고 이게 하나님의 자리죠. 예, 이 10토를 거쳐서 이제 후천 우주의 여름, 아니,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거고요. 예, 생명이 창조, 내적인 그 양신의 창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마찬가지 뭐 구금은요, 구금 플러스 구금인데요. 통일작용의 엄격성, 간목의 형질을 포용해서 신수로 나가는 어떤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금은 은금으로서 굉장히 수축력이 크죠. 그래서 분열된 병화를 일면 금으로 수장시켜서 열매를 완성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일수, 예. 여기서는 완전히 수축돼서 통일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보시면 재밌는 게 밖에는 일수인데 대화작용을 통해서 안에는 그 산모이거든요. 그래서 산목이라는 것은 우주정신의 발로인데 이미 이 일수 안에 이 산목이 바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수, 이 생명력이 통일된 이 자리 안에서. 요게 이제 이 우주거든요. 또 이런 얘기는 또 뒤에 가서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계속 중첩돼서 다른 어떤 언어로,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네. 네, 개수는 이렇습니다. 요거 한번 그냥 참고 삼아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반대쪽 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지, 양. 그러니까 일양이 창조하는 그것이 바로 우주의 목적이 완성이다. 요 자리죠. 예.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생명이 통일된 태극, 일태극의 자리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임수가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행과 오운의 십천간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는 조금 오행과 오운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조금 글로써 좀 정확하게 한번 매듭을 짓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행은 간단한 어떤 설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극과 상생이 있다. 그리고 이제 방위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그런 거고요. 상생과 상극도를 중심으로 기본을 확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오온이라는 것은 바로 변화합니다. 변화의 중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라는 것이 반드시 맨 처음에 작용을 한다는 거. 그래서 표리부동 운동으로 우주의 운동 완성 법칙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방금 봤던 그 도표, 식천간의 도표, 그것이 바로 오운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오행은 타율적이지만 오운은 자율적입니다. 토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오행은 단독 변화를 못하지만 오운은 안에 내부에 그 신기, 그 양신, 그 토가 어떻게 작용을 해가지고 단독으로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아까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꼭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공간 중심이 있고. 그리고 아까 표에서 봤듯이 대화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수 적인 요소를 알아봤고요. 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갑목이 시토의 영향을 받아서 갑토로 변해서 이 갑토로부터 이제 금수, 목화, 순으로 이제 변해해 간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온을 소우주 변화 법칙에 둘 수가 있고요. 인간과 동물은 자기 소우주를 이루기에 운의 법칙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행은 단지 기를 받아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의 법칙이 적용되고요. 오온은 이제 운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갑기 토운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갑토가 기토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갑토와 기토가 서로 한대로 어울려가지고 토운을 이루고요. 을경은 금운, 병신은 수운, 정임은 목운, 무계, 화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운에서 무엇이 모자라는가 요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기초가 돼서 오운에서 6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운은 하늘의 변화 법칙만을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실질적인 모든 우주 운동의 완성은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변화 법칙을 6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6기를 반드시 알기 전에 오온에서 무엇이 모자라는가 궁극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토가 모자라거든요. 오온에 토가 2개인데 6기는 토가 4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